그럼 지금부터 민선 8기 출범 100일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통해 김태형 도지사님이 100일간의 숨가빴던 여정을 만나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힘센 충남은 좀 우리 충남 도정이 역동적이고 좀 파워풀하게 도정을 이끌어가겠다. 17개 시도에서의 경쟁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사파 싸움부터 저를 밀리지 않겠다. 강한 추진력으로 힘세고 역동적인 도정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인 100일의 이야기. 김태형 충남지사가 취임하자마자 당장의 실적보다는 국비확보와 중장기 로드맵을 통해 힘센 충남의 뼈대 만들기에 주력한 김태형 지사는 1호 결재로 베이밸리 메가시티를 선정하여 아산만 일대를 4차 산업 선도 지역으로 육성하고자 했습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개발을 해서 왜 농업은 경쟁자가 없습니까? 농업은 산업으로 번역별 특장과 특색을 살려 지역이 스스로 주도, 발전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은 것입니다. 매니저를 모시고 이 수업을 하게 내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그 꿈을 펼치고자 취임 후 곧바로 예산 확보와 투자 이치의 광폭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충남은 기후변화 대응의 글로벌 또한 100년을 내다보는 신경제 산업 지도를 구축하여 지속 가능하고 힘찬 경제 성장을 주도해 나가기 위한 밑그림을 설계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첫 국제 행사였던 고령 해양 머드 박람회를 성황리에 마쳤고, 이는 서해를 중심으로 한 국제 휴양 레저 관광 벤트의 서막이었습니다. 문화와 관광, 체육의 시설로 충남의 역사, 문화, 관광을 새롭게 정비해 충남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도민들에게 품격 있는 삶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모두가 한편 모두가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꿈꿔온 김태형 지사는 견고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취약계층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폈고, 그래서 소통을 하되 진정성 있게 하고 도민들 모두의 뜻을 받들고자 발빠르게 15개 시군을 방문했으며 청년들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충남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충남이 세운 길이 대한민국의 지도를 바꿀 것이며, 충남의 열정이 전 세계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것입니다. 힘센 충남, 대한민국의 힘. 네, 이상 영상 시청했었고요. 다음은 도지사님의 회견문 발표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오셔서 회견문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힘센 충남이 출범 100일을 맞았습니다. 지난 100일은 강한 추진력으로 확실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100일이었습니다. 힘센 충남은 100일 전 세운 중점과제 100일 전 세운 중점과제 34개 중 31개를 완료했습니다. 먼저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경기도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미래 먹거리 창출의 첫 강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민간 합동 추진단을 통해 기본 계획이 공동 수립될 것입니다.
해양수산부, 고령시, 민간 기업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글로벌 해양 레저 관광 도시 조성을 위한 첫 발도 내딛었습니다. 기업과 대학의 상생 협력 체계도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 대학에 대학학과를 신설하여 단초를 마련했습니다. 해양바이오 산업화 지원센터를 착공하고 한국 폴대학 해양수산 캠퍼스를 구성하며 한국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조성도 순항하고 있습니다. 임기 내 5천 관리 목표인 리브투게더 사업은 현장 설명회를 거쳐 첫 사업 대상지를 확정했습니다. 천안역에서 평택, 지제역을 연결하는 엠포스는 이번 달부터 운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천안, 공주, 논산의 부동산 조정지역도 해제되었습니다. 남북번역의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를 위한 사업 예산도 확보했습니다. 해미 국제성지 세계병수화 사업은 국제견구기관과 마스터 플랜을 짜고 있고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재추진을 위한 추경 예산도 편성했습니다. 금산에 설치된 충남 남부출장소는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도청은 3D 도청사를 구축해 시범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이처럼 31개 과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완성된 나머지 3개 과제 중 내포 신도시 완성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의원회의 설치 동향을 살피고 있고 충청지방은행은 전문기관을 통해 설립 방안을 마련 중이며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대상지 확정은 부지 문제를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100일 과제는 100일을 넘어 4년 임기 내내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충남은 이처럼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힘센 충남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보정 과제에 대해서 분야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농업의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고 있습니다. 충남은 스마트팜으로 우리 농업의 미래를 일구고 있습니다. 먼저 간척지에 축산 스마트팜과 인큐베이터를 설치하여 스마트 농업의 생태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스마트팜과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스마트팜 사관학교와 교육장 건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과 농촌에 청년들이 진입하여 정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고령농 연금제를 연구하고 농어촌 공간 재구조화 모델을 마련 중입니다. 둘째, 권역별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디지털 수도는 에이빌리 메가시티와 함께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내포 신도시의 완성을 위해 공공기관, 기업, 병원, 유치에 힘쓰고 온천, 관광 등의 기능도 연계하고 있습니다. 조달의 자금이 투자되는 안면도와 원산도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국제휴양 레저 관광벨트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국방특화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단계도 차근차근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육사 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와 계룡 세계문화 엑스포가 클러스터 조성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문화명품 관광도시도 한국유기문화진흥원 개원과 워케이션 충남 추진으로 그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셋째, 충남의 새로운 경제 산업 지도를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로서 신재생 에너지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소경제 선도의 포석이 될 수소도시 조성과 그린수소 전문연구센터는 그 첫발을 내디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미래차, 2차 전지 등
주력 산업과 해양 관광, 바이오 등 해양 신산업 육성에도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제2 서해대교와 서산공항건설, 호남선 보수파 등 교통, 물류, 인프라도 갖춰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넷째,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먼저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한 어르신 일자리 통합지원센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남북권의 응급의료 체계를 강화하고 4대 의료원의 기능을 특화하는 등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와 공공의료의 전문성 제고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사회복지망도 촘촘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어른인 여러분, 지금까지 힘센 충남이 나아간 100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많이 나아간 것 같지만 이제 겨우 뱃머리를 돌렸을 뿐입니다. 가시적인 성과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숱한 고비와 거센 도전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나 도민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도민의 지지와 성원이 도정의 가장 큰 힘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우리 힘센 충남은 도정의 현안을 해결하고 대한민국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님의 질문은 나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자님들과 질의응답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문을 주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좀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마이크가 설치된 그 좌석은 버튼을 누르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수라 기자님 해주셨습니까? 거기 마이크 앞에 버튼을 누르시고 바짝 말씀을. 충청신문의 유소라 기자라고 합니다. 기자님께서 취임하시기 전에 뭐 이렇게 해보고 나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어려운 거나 안 되는 거, 힘든 게 있으면 소상히 말하시겠다고 밝히셨는데요. 혹시 중점 공약 중에 수정되거나 폐기되는 공약이 있을까요? 지금 모든 공약들을 우선 과제, 그러니까 100일 과제로 한번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또 중장기적으로 가야 될 그런 공약들 이런 부분들을 일단 나누고 지금 세팅하는 그런 과정이다. 그 속에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0일 과제 같은 경우는 100일 내에 도민들께 가시적인 그런 성과나 그다음에 첫 출발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추진을 했고요. 그리고 특별히 어려운 그런 점이나 아니면은 모든 부분들이 어제까지 진행이 안 된 거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공약으로 내걸을 거기 때문에 다 어려운 부분들이지만 일단은 지금 아직까지 공약들 중에서 제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겠다 이렇게 폐기할 그런 공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직 없습니다. 네. 예, 좌측에서 국무위 출청의 김갑수 기자님. 예, 시간이 국무위 수석 김학수 기자입니다. 그 15개씩을 보셨고 나름대로 제 현안을 파악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달 중순에는 대통령 만나서 제 현안을 건의할 예정이신데 현안이 워낙 많아서 저가지고 이걸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대통령께 일통을 하고 정부권에 지원을 요청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고 계신지 그리고 최소한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서 이것만큼은 좀 관철시키게 되는 목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제 6.4 이전 도민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고 첫 지금 스타트를 지금 이제 하게 됐지 않습니까? 첫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6.4 이전 문제가 대통령 공약이었고 또 제 공약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께
그래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가, 그리고 그 속에서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도와주고 어떻게 꿀집을 까주셔야 된다 하는 제 나름대로 그런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산림자원연구소 문제가 2012년도 7월 달에 그 세종시로 강제 편입이 됐어요. 편입이 됐는데 편입이 될 당시에 그거에 대한 그런 이 대안으로 중앙정부에서 그런 그 산림자원연구소가 이전을 할 수 있고 새로 충남군에 설립이 될 수 있도록 강하게 요구를 해야 되는데 거의 10년 동안 그걸 방치시켰어요. 좀 그걸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오히려 좀 어려운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풀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앙정부가 계속 이 문제를 진행이 되고 또 강하게 요구하는 이런 과정이 왔다고 그러면 지금 꼭지를 따기가 문제를 해결하기가 쉬운데 10년 동안 한마디 꼼꼼도 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그 강제 편입에 산림자원연구소의 그런 상황한 그런 교환이 됐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인정을 하면서도 지금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강하게 지금 벌써 이미 요구를 했고요. 이건 대통령께도 말씀을 드렸고 대통령께서 비서실장 또 경제수석한테도 지시를 해서 기재부에 이 문제를 검토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또 전 또한 또 기재부 장관을 비롯해서 그 주무부서 다 지금 강하게 요구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방법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데 저는 일단 이 부분을 이 국가 국유지 땅과 교환을 저는 요구를 했고 이 교환이 된다고 하면은 저는 그거에 따른 산림자원연구소를 새로 신설을 하고 또 이 교환된 그런 국유지를 통해서 우리 그 충남의 미래 목표를 또 발전의 동력을 삼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대전일보 박상훈 기자님. 네, 저 대전일보 박상훈 기자인데요. 저는 가벼운 질문도 하려는데 무거운 질문을 해도 되죠? 이제 국회의원 김태흠이 아닌 도지사 김태흠이 익숙해진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지사님이 이 과정 속에서 도정활동하면서 도정활동할 때와 되게 흥정을 바라는 시각이 좀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어떤 부분이 좀 다르게 느껴지는지와 단체장은 처음이시잖아요. 하면서 어려운 거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점도 별로 없었고요. 그리고 또 저는 업무 파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렇게 어려운 이런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제가 이 충남 도지사를 하면서 나름대로 이 충남에 행정에 참여를 했던 그런 경험도 있었고 또 그런 경험과 또 제가 중앙정부에서 또 근무를 했었던 적이 있고 그리고 또 충남 출신 충남을 지역으로는 국회의원 10여 년밖에 하면은 충남의 커다란 이런 보정이나 아니면 나아가야 될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큰 틀 속에서 이미 이렇게 알고 제가 도지사가 된 거기 때문에요. 큰 문제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제가 보니까 개혁하고 지사하고 틀린 점은 개혁은 일정을 본인이 이제 일정을 만들 수 있고 또 감량을 줄 수 있고 그런데 도지사는 아침에 일찍 나와서 저녁 때까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뭔가 꽉 짜여진 그런 일정 속에서 움직여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렵고 좀 불편하다고 할까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도지사는 제가 그리고 싶은 그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잖아요. 국회의원은 그림이 옳으냐 그러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뭔가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그쪽의 직업이라면은 그런 역할이라면 도지사는 큰 그림을 자기 스스로 그릴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더 보람을 느끼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뉴데일리 김정호 기자. 어제 신구원장 회의에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만은 거기서 이제 그 3개월 취임 3개월이 됐는데 신구원장들이 그 도전 방향이라든지 문장 팔기 추진 어떤 그 로드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공유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작심하고 어제 혼내키셨는데요. 3개월 동안에 도지사님이 이제 국회의원 하시다가 도지사를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신감도 이제 차리시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간부들이 도지사님에 대한 어떤 그 하고자 하는 또 어떤 그 추구하는 방향, 도전 방향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잘 지적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좀 간부들이 뭐 능력이 여러 가지가 다를 수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도지사를 못 따라온다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실지 걱정이 아닐 수 없는데 앞으로 뭐 이런 부분들은 차기 인사에서도 뭐 반영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당연히 차기 인사는 첫 제 손으로 하는 인사가 연초에 있을 인사가 저의 의중이 실린 그런 인사다 이렇게 나중에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실장님들한테 제가 회의 때 그 말씀을 드린 것은 다 뭐 열심히들 나름대로 하시고 그러지만 이 오랫동안 쌓여있는 그런 이 관행 이러한 부분들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가 꿈꾸는 그리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제대로 이룰 수 없다. 왜냐하면 사업이라는 그 부분은 그것도 우리가 추구하는 일이라고 하면 참 어려운 그런 일들이거든요. 쉬운 일들이 아닌데 그러려면 어떻게든지 해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집념과 그런 집념이 있으면 저는 그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열정이 저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는 하루씩 상황에 따라서 그 변할 수 있는 그런 창의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관행이 사실은 과장, 국장, 실장들 같은 경우는 밑에 팀에서 올라오는 그런 결제를 하는 도장만 찍는 그런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 실장들은 그 부처의 장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도지사가 지시하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도지사한테 이런 일을 하자고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보고를 하고 또 그런 역할을 해줘야지 지금 주로 이러는 게 팀장들하고 그 다음에 주무관들이 이런 그러한 겁니다. 근데 팀장하고 주무관들은 접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과장국장들께서 내용을 지침을 내리는 이런 부분들에 한정돼서 이러기 때문에 그 과장국장들의 그런 역할이 중요한데 과장국장들이 그런 역할을 소홀히 한다면은 제대로 된 그런 뭔가 결과물 그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좋은 결과들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실장님들한테 그런 직책성 있는 그런 피해를 썼는데 다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보는데 아직까지 제 눈에는 좀 덜 차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측 뒤쪽으로 가겠습니다. 그 뒤쪽에 황재동 기자님. 그 핸드마이크 좀 이렇게 전달 부탁드립니다.
DTS 홍재동 기자입니다. 그 100일 충전까지 34개 중에서 31개 목표 달성을 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부동산 조정지역 해제 같은 공약은 달성했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지만은 각종 사업에서 TF팀을 운영을 시작했거나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고 해서 달성했다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이 어떠신지 좀 여쭙고요. 그 취임 100일을 맞아서 김태형 충남도당 민선 8기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점수를 주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결론이 남불 출장소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 100일 과제 속에서의 합정되고 결과물이 앞으로 나온 이런 부분들만 저는 이 결과물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신호전들이 이 사업을 착수를 하고 시작을 첫 발을 디딘 이러한 부분들은 전체적인 로드맵이 정해졌고 그 로드맵 속에 첫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뭔가 그 결과물이라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전체 정리를 한 건데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100일 동안 그렇게 결과물적인 부분보다 완전히 완성된 결과물적인 그런 측면을 본다고 보면은 저는 좀 글쎄 그렇게 되지 않겠죠. 그렇게 되지 않을 거고. 그리고 제가 이 공약을 내걸지 않은 거지만은 몇 가지 제가 이런 진행된 이런 부분도 있죠. 왜냐면은 사실은 이 사교 역사 이런 부분들도 제가 국비로 시설 그런 국가 시설을 국비로 충당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 속에서 지금 그 부분 문제 제기를 해서 지금 정부 예산안에 지금 포함된 부분들이 그걸 뒤돌릴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좀 보완을 해서 지원을 하겠다 해서 지금 얻은 것도 지금 액수로는 한 2건에 한 500억 가까이 됩니다. 근데 그건 제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금 아직까지 진행형인데 그 속에서 더 국가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국가 예산이 지금 최종 확정이 안 됐지만은 이 과정 속에서 보면은 지금 정부안 속에서 또 어떤 분들은 제가 1조 이상을 한번 증액을 시키자라고 목표를 정했는데 그게 훨씬 못 미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은 제일 처음에 저한테 보고하기로는 내년 예산 확보를 제가 당선 시절에 2,300억, 400억 정도를 이 계획을 저한테 보고를 했지만은 제가 1조를 하자 보니까 지금 긴축재정 예산을 그 뒤로 급격하게 정부의 방침이 바뀌더라도 지금 3,300억 가까이가 지금 더 증액이 됐고 또 이제 국회에서 심의 과정 속에서 한다면 더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 문제 같은 경우도 또 산인자원연구소 같은 경우도 10년 동안 누가 하나가 이제까지 그대로 방치시킨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은 이런 부분들도 새롭게 지금 이슈화를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무상급 식비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충남이 지나치게 과부담을 했던 이런 부분들도 800억 가까이가 지금 저희들이 추진해서 적게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 이 집중호우로 해서 부여하고 청양하고 고령 일부가 큰 피해를 받는 이런 부분들도 과거와 다르게 재난지역 선포 다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또 호남선 고속각지구 통과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공약을 내걸지 않은 이런 부분은 있지만 성과를 낼 수 있고 내일은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뒤에 저한테 물어봤던 부분이 뭐죠? 점수요? 저는 지혜한테 점수는 평상시에 저는 조금 이색한 편인데요. 이제 저는 이 과락을 면할 정도의 60점이 간다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예, 다음 시사뉴스 24의 엄병준 기자님. 시사뉴스 24의 엄병준 기자입니다. 그 지사님 취임 이후에 뭐 어디 계시죠? 시사뉴스 24의 엄병준 기자. 지사님 취임 이후에 주로 그랬던가 보니 오늘 이 기자회견 내용도 성장이나 개발, 발전 이런 쪽에 이제 주로 중심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충남이 지역 내 총 생산은 이제 서울, 경기 다음으로 3위권으로 이제 보통 얘기하지만 여기에 위치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1위로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데 뭐 이게 근본적인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한 좀 대책은 어떤 생각들이 좀 있으신지 좀. 이 역외출 이 문제는 제가 그 선거 당시에도 그 현 지사를 이걸 가지고 저는 의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역외출 문제가 지금 1위고 그다음에 심각하다 하는데 이 역외출의 원인이 뭘까요? 역외출 원인은 크게 볼 때 두 가지잖아요. 소위 본사가 우리 충남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 제일 큰 거고요. 두 번째로는 서울과 이 수도권과 경계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지금 역외출 이런 부분들과 같이 서울에서 출퇴근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고 또 서울에서 출퇴근을 하지 않더라도 금요일 날 그런 불금이라고 해서 서울 올라와서 친구들 만나고 그래서 서울에서 돈 쓰고 토요일 날 요일 날 서울에도 쓰고 그리고 또 혼자 와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월급을 타면은 가족 생활이라든가 모든 이런 부분들이 수도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역외출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들 속에서의 우리가 춘천은행, 지방은행도 설립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얼마나 이루어질까 하는 그런 부분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거 문제하고 그 다음에 또 이 본사 문제하고 이런 문제가 큰 문제가 해결이 돼야 역외출 이 문제를 제대로 잡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고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좌측 DCN의 백승일. 네요? 예. 네, 우리 잘 하나도 안 들려요. 취임 100일을 축하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질문을 준비했는데 하나만 하라고서 나머지는 공보실을 통해서 제가 좀 받겠고요. 오늘 질문은 어제 오성환 당지시장님이 기자회견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누구요? 오성환 시장님 당진. 네. 네. 해양경찰 인재개발원 유치 이 문제가 나왔었는데 지금 1차 후보지로 삼척하고 고령하고 당진이 지금 결정돼가지고 예전에 아시겠지만 중부 해양경찰청 유치를 갖고 충남에서 굉장히 경쟁을 좀 심하게 했는데 결론은 경기도로 유치되는 그런 일이 발생했었는데 오성환 시장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좀 이번에는 좀 자신이 있는데 우리 또 도지사님이 선거구나 고향이 고령이라 좀 그게 많이 의식된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도지사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령하고 당진의 어떤 조율이라든가 아니면 엄정 중립이라든가 이런 어떤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성환 시장이 시장으로서 적절치 않은 표현을 썼네요. 저는 충남 도지사지 고령의 과거의 국회의원이 아니고 충남지사입니다. 충남지사입니다. 오성환 시장이 아주 좀 오해가 사실 적절치 않은 그런 시장으로서 그런 표현을 썼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 얘기는 저는 우리 충남에 오기를 희망하는 그런 전화대를 하고 그랬지만은 저는 엄정 중립입니다. 엄정 중립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걸 그냥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그 한겨레 송윤관 기자님. 마이크 좀 전해주세요. 예, 취임 100일 축하드립니다. 그 100일 기자회견 관련해가지고 한겨레 신문 송윤관. 100일 기자회견이 적절치 않을 수도 있다는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전 정권에서 법률을 상당히 많이 개정을 했는데 그 중에 낚시업법을 포함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구획업 어민들의 낚싯배 여부를 2024년 2월 7일부터 불법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대상은 전국에 약 300여 척의 배가 해당이 되는데 이 가운데 180여 척이 충남입니다. 특히 오천항, 대천항, 태안 등의 어민들이 대표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절반 정도는 귀농입니다. 이 사람들 충남의 바다에서 새로운 인생을 꿈꾸고 왔는데 지금 이 법이 시행이 되면은 이 사람들 한 달에 300만 원 이상의 대출금을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힘 있는 지방 정부인 지금 지사님께서 정부와 싸워가지고 아마 이 부분을 해결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사님 의견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 내용은 제가 국회의원 시절 때부터도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관심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벌써부터 이 해수부 장관이나 해수부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요구를 했고, 그리고 이 문제는 제가 반드시 좀 관철을 시키겠습니다. 관철을 시키고, 근데 이제 아직 그 기간이 조금 많이 남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슈화가 안 되는. 왜냐하면은 2024년이니까 내년 뭐 하반기나 아니면 연말 이 정도부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연장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그런 방법을 찾는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타이밍상 지금은 아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그런 것이 타이밍상 적절치 않기 때문에 이 부분 공론화를 안 시키지, 지금 내부적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뭔가 개선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이 문제는 내가 관철을 시키겠다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신화일보의 김기룡 신화일보 김기룡 기자입니다. 민선 8기의 충남도가 100일 동안 쉼없이 발전될 동안 정정과제 34개 중 32개를 달성하고 순조롭게 출발하고 있어요. 매우 공부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최근 그 한 여론조사기관에서 충남 도민의 삭발 만족도가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친다는 여론조사를 발표를 했어요. 그렇다면 지사님께서 충남 도민의 주민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구성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이 만족도 조사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이 부분을 100% 믿을 수도 없고 또 100% 또 안 믿을 수도 없는 게 이게 만족도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행복지수 같은 경우도 우리보다 훨씬 발전이 떨어진 후진국인 방글라데시나 네팔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국민들보다 회복지수가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다만 제가 지금 이 도정을 맡아서 추진하는 이런 모든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충남의 그런 이 발전 동력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세수하고 경제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조금 질이 높아질 수 있다. 그 속에서 또 경제적인 부분만 질이 높으면은 없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또이 만족 지수가 또 높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완전히 비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좀 관심 갖고, 저는 뭐 문화라든가 예술이라든가 아니면 생활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이런 부분들이 같이 함께 따라줘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그냥 고민하고 그러한 이 편의시설이나 아니면 무기나 이런 부분들을 좀 뭔가 보충하고 충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네, 예정된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요.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 신진호 기자님, 미리 좀 신청을 해주셔서. 네, 안녕하세요. 중앙일보 신진호입니다. 아까 공무원께서 뭐 공지는 1인당 1개 정도만 질문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마지막인 분께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오늘 오후에 육사 추진 관련해가지고 이제 공도민 추진위원회가 발족을 하는데요. 이 관련해서 과거에 올 2월 달에 이재명 현 민주당 대표가 자기 고향 안동에 가서 육사를 안동으로 이전시키겠다는 공약을 한번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추진위원회 우리 도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도 오시겠는데, 이 육사 추진이라는 게 단순하게 충남도의 이 생각과 열망 가지고는 이전이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국힘과 민주당 모두의 도움이라든지 정부와 또 대통령실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안동 이전을 추진했던 이재명 대표가 지금 민주당의 수장을 맡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 지금 아직 국힘 내부의 상황이 아직 굉장히 녹록지가 않습니다. 얼마 전에 홍준표 대구시장께서는 뭐 당내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겨냥을 해서 좀 자제하고 침묵하는 게 지금 당내에서 가장 필요한 자세가 아닌가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현 당내 상황이라든지 당내 문제를 보시고는 지사님의 견해 이 두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육사 이전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고, 그다음에 또 간단하지도 않고 또 이렇게 넉넉지 않습니다. 넉넉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사 이전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게 저의 평소 생각의 소신입니다. 그 이유는 서울에 육사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아우구스트 포인트 같은 경우도 지방에 있고,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다들 지방 도시에 육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내에서도 지금 공군사관학교나 해군사관학교 지방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반대를 하는 세력들은 지금 육사에 관련된 지금 업무를 하는 종사자들이 첫째 반대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육사 출신들의 그런 동문들이 또 예비역들 그런 서구회라든가 예비역들이 반대를 아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내에도 지금 국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육사 출신 위원 같은 경우는 저한테 대목고 반대한다 그런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밝히기도 하면서 논쟁도 하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육사 이전을 반드시 관철을 시켜야 된다는 게 또 소명이다. 그 다음에 하는 게 생각이 돼요. 근데 이재명이 이제 안동으로 간다라는 그런 뜬금없는 얘기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게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 제가 정적으로 판단할 때 이재명 같은 경우는 당대표지만은 이 부분에 대한 반대도 않고 찬성도 않을 겁니다. 다만 제가 이제 민주당의 위원들을 어떻게 설득을 하고 가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 나름대로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국방위원회 위원장하고 또 간사들하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전화 통화도 했는데 조만간에 제가 이제 국회에도 국방위원장을 비롯해서 국방위원회의 양 간사를 비롯해서 저는 제가 일일이 만나서 일단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지금 잘못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하나가 있는데 지금 평택으로 미군 부대가 이전을 하면서 이 평택 그러니까 미군 부대 주변 지원에 관한 법에서 평택 지원법이 있지 않습니까? 김천하고 그랬는데 이게 법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3km 내의 반경이라고 얘기를 했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그런데 그렇게 여러 가지 쳤는데 3km를 쳤는데 또 그 밑에에 또 이 항에 뭐라고 했냐면 주변 지역이라 하면 주한 미군 시설 사업이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 평택으로만 국한되었기 때문에 우리 이 충남의 이 아산 동부 지역 8개리가 3km 이내에 안에 들어가 있고 걸려 있는데 우리는 하나도 지원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법 개정을 위해서도 지금 국회 이 의원들하고 통화를 하고 그래서 이 문제하고 642조 문제 가지고 제가 국회의원들 일일이 국방부장을 만나는 앞으로 국방부 장관도 만날 거고 성우회도 갈 거고 앞으로 11월 달부터는 제가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또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신다고 하면은 저는 이 문제를 뭔가 의논화시키고 여론화시키면서 압박을 할 수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여기서 전략적인 부분이나 전술적인 부분을 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지금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리얼미터에서 얼마 전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좀 일부 그 부분을 뭔가 기사화 하신 분들도 있지만 기사화를 많이 안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계신 분들은 기사화를 좀 다 해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부탁도 안 했는데 리얼미터에서 이런 문제가 좀 이슈화가 되니까 여론조사를 해야 하는데 한 47.7% 정도는 좀 이전하는 것이 맞다 하고 37.1% 정도는 이전을 반대한다라고 해서 이전을 찬성하는 사람은 10%가 더 이상 넘는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께서 얼마만큼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느냐에 따라서 저희 충남의 그런 영혼 수건인 육사이전 문제에 있어서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위해서 좀 협조를 드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그 친정 얘기를 이렇게 물으셨는데 저는 친정이 저렇게 조금 뭔가 이 집권 여당으로서의 그 집권 축인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서 안타까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홍준표 의원이 유승민 의원의 그런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은 어떤 때는 저 마음이 안 드는 그런 생각이 다른 얘기를 홍준표 대표가 부정하게 시장에 가끔 하지만은 이 부분만큼은 제 생각과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그런데 지금 이 충남의 그런 앞으로 도정 방향에 대해서 뭔가 이 세팅이 다 끝날 때까지는 저 정치인이 한 사람이지만 세팅이 끝날 때까지는 중앙 정치에 가급적이면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뭔가 반영한다거나 조금 이렇게 개입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삼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럼 그 기간이 언제냐? 적어도 올 연말 전까지는 그래서 내년 인사가 끝나고 그 다음에 지금 공공기관들 이 통폐합 문제나 부수적 문제 이런 문제들이 다 끝나서 제대로 세팅이 끝날 때까지는 저는 좀 관심을 좀 끌려고 이쪽에서 질문 예,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김정국 기자님. 두 분이 이렇게 간단히 말해주시죠. 네, 조선일보 김성모 기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그
생각이 있었던 아산만권 베이비드 메가시티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그 같은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있던 부울경에서는 지금 자치단체장들 간에 같은 당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무산 얘기를 듣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일단 경기도 같은 경우는 어쨌든 다른 당 소속의 그 지사님과의 영무회사를 맺었다는 점에서 일단 가시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앞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부울경 쪽에서는 메가시티가 추진 무산 위기에 처해지고 있는데 이 아산만권 베이벨리 메가시티 같은 경우는 부울경 메가시티가 어떤 차별점을 가지고 있으며 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울경 메가시티나 아니면은 뭐 축전권 메가시티나 호남권 메가시티, 이 메가시티를 민주당 정권 때 이제 추진을 해왔는데 그 이유는 지금 작은 이 지방정부 가지고는 경제나 아니면 모든 그런 거에 의해서 뭔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하니까 적어도 1,000만 가까이 정도, 그러니까 뭐 지금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 이런 데서 이제 메가시티를 조금 그 추진하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저는 큰 방향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청권 메가시티를 적극적으로 제가 뭔가 참여하고 또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도 밝혔고, 그런데 이제 부울경 같은 경우나 지금까지의 그런 메가시티 추진하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정치, 경제, 그 다음에 그 행정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하나로 만들어진다는 그런 걸 가상으로 그 다음에 목표로 가지고 가는 그런 메가시티예요. 근데 지금 제가 그 경기도하고 이 아산만 베이벨리 이 메가시티 이 부분은 경제적인 그런 부분만 추구하기 때문에 다른 부울경이나 이런 데로 다르다. 그리고 또 서로 간에 결렬된 그런 상황은 적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베이벨리 메가시티 이 부분은 저는 어제도 우리 전문단 그다음 민관 합동 추진단을 구성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은 저의 평소 소신과 철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50년, 100년의 그런 미래 먹거리도 준비하면서 가야 된다. 바로 코앞만 보지 않고. 그랬을 때에 우리 그 대한민국에서 경제적인 그러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그런 그 지역의 이 수도권과 접경이고, 그리고 주변의 인구와 그 다음에 대학과 그 다음에 연구소와 기업과 이런 여러 가지적인 요소를 볼 때에 아산만의 베이벨리가 제대로 뭔가 이 최첨단 산업단지 그 다음에 연구소나 아니면 그 벤처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무대 뭐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는 이 베이벨리가 필요하다 하는 이런 부분을 해서 제가 고향을 내어놓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요. 사실 이 사업을 가려면은 사실 국가 정부하고도 이 협의할 그런 내용들이 많고, 또 경기도와 우리 충남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또 협의 내용들도 있고, 또 우리 충남도 자체적으로 또 추진해야 될 그런 내용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뭔가 구분하고 그 안에 뭘 담을 것이냐 하는 그런 고민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내년에 이제 연구 용역으로 들어가면서 우선순위를 먼저 해야 될 것이 뭔지, 중장기적으로 가야 될 것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누고 그 다음에 추진하는 그런 과정 속에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그 속에서 또 사업과 그 다음에 또 수반되는 그런 예산들이 뭔가 정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김동연 경기지사하고 얼마 전에 그 협약식을 가질 때 우리 나눈 그런 대화들 중에서 한 내용이 우리가 이 부분 완성을 다
애플이 원하는 그 완성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들의 그런 대무슨 바울하고 가자 이런 얘기를 서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왜 뭐냐? 그 김동연 경기지사의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의지가 확실히 있다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예, 시간이 많이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성민 기자님 이제 마지막 가까이 대고 말씀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뉴스플리전 박성민 기자입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점수를 직접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뭔지 또 어떤 점이 부족해서 그런 점수를 주셨는지 40점을 채워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늘 배고파요. 저는 늘 배고프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양이 차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시험장들도 계시고 또 우리 공무원분들도 계신데 저는 함께 뭔가 이 목표와 방향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라. 그리고 함께 이 나아갈 때 거기에 대해서 실어질 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방향을 정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된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직까지 저는 양이 차지 않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직 배가 고프기 때문에 60점 점수를 주었는데요. 우리 박성민 위원님께서 제 의심을 줬지만은 박성민 위원님이 좀 긍정적으로 보면 점수를 더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가급적이면은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하고 좀 시간을 좀 갖고 또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서로 소통하고 심판하게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도전을 이끌어가려고 그러는데 이음하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그다음 늘 초심 잃지 않고 또 여러분께 약속을 드렸던 언론들과의 자주 소통하는 그런 도시가 되겠다는 그런 부분들을 일관되게 하겠습니다. 질문이 이제 없으면 그냥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앞으로 부탁드리는데 연말까지는 큰 틀 속에서 이 방향이 맞다고 하면은 애서운 해처리보다 좀 격려의 그런 해처리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민주당 헬기 출범 기자 회견을